오늘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문제야 엔지니어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에서 SK 하이닉스가 CS 모멘텀이 끝났는가, 뭐 더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시장 흐름을 볼 때, 흐름에서 놓고 볼 때 SK 하이닉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CS 행사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뭐, 그걸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죠. 해서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준 건 없어요. 오히려, 재료의 노출로 보고, 뭐, 반도체 관련주라든 이런 종목들이 빠지는 경향이 보였죠. 로봇주도 막판에 다 밀리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은 뭐, 세계 추가적인 블랙웰 제품을 소개한다든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마이크론은 좀 언급을 했는데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언급은 좀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죠. 뭐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로봇 관련된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나왔습니다. 옴니버스와 제슨 토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죠. 그 지금 우리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지금 자율주행 뭐 1등이 어딥니까? 구글 웨이모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되겠는데, 두 개 회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모았습니까? 도로를 움직이면서 차가 어떻게 움직일 때, 신호등이 어떻게 바뀔 때, 갑자기 돌발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때, 옆차가 끼어들 때, 수많은 사례들을 수년 동안 데이터를 모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차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옴니버스라는 어떤 가상의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로봇들이 현실 세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가 빠르게 현실 속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제슨 토르라는 이 칩이 우리 칩이 반드시 필요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로서 이런 뭐 로봇 관련 사업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다.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뭐 예측의 신제품 같은 경우 추가적인 블랙웰 제품도 약간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로봇 관련 언급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이슈로 작용을 좀 해버렸죠. 그 전날 뭐 9% 이상의 급등을 하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겁니다. 음봉이 차익 매물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 많이는 안 밀렸어요. 2.4% 정도 밀렸기 때문에 뭐 급락이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역시 새로운 이슈로 작용을 했구나 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더 못 갈 것인가,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PR로 놓고 봤을 때 한 5배밖에 안 돼요.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이 PR 같은 경우가 5배밖에 안 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다. 실적도 지금 2023년 적자에서 강하게 바운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고, 거기다가 아까 우리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모멘텀도 세잖아요. AI 모멘텀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그런 게 아니야. 닷컴 버블이나 그런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모멘텀과 밸류까지도 갖고 싼 밸류도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왜 지금 1월 들어서 우리 장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종목들이 막 돌아가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가? 그건 바로 1월 효과죠. 1월 효과가 뭡니까? 한 해가 시작될 때 1월 같은 경우는 그 한 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책 기대감은 좋고 기업들의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 그런 것 때문에 1월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다른 달보다는 시장이 좋다. 그게 1월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한번 온 겁니다. 뭐 2차전지도 한번 왔고 로봇도 움직였고 이슈가 있었지만은 여러 개 종목들이 아마 섹터들이 한 번씩은 다 돌아갈 거예요.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자, 이런 1월 효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급을 놓고 보면, 다행히도 오랜만에 3일 연속 외국의 순매수가 보이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있다는 건 특징적이고, 연기금의 전략은 8배에 사서 10배에 판다. 그 전략인데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사모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이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놓고 봤을 때 3거래일 연속 매수입니다.
반가운 일이죠. 근데 뭘 샀는지를 보면 약간 1월 효과의 냄새가 좀 납니다. 뭐냐면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이틀은 뭘 샀느냐 하면 집중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던 것을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했어요. 이틀 동안. 특히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 1월 3일, 1월 6일 이틀 동안. 근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자, 3일째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 뭘 많이 샀느냐? 운수 장비 쪽을 많이 샀어요. 운수 장비 그러면은 자동차, 조선, 방산 일부 요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뭘 샀나를 보니까 실제로 하나오션 1등, 조선이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네요. 삼바가 들어가 있어요. 바이오가. 얘는 왜 들어가 있을까? 무슨 기대감일까?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스케줄 보고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산, 현대로템. 아래쪽을 보니까 삼성중공업. 네. 그 아래쪽을 보니까 JYP 엔터. 2025년 엔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로봇 관련, 레인보우. 뭐 등등등등. 그렇죠. 그래서 운수 장비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틀 반도체 돌리다가 이제 또 방산, 조선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어떤 모멘텀이 있는 쪽에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 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 외국인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건 없어요. 1월이면은 1월 효과가 있다. 1월 효과라 그러면은 2025년에 될 만한 종목들 한 번씩 맛보기로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면은 이렇게 뭐 찍먹 있잖아요. 이렇게 맛보기로 먹는 거. 그죠? 그런 느낌으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맛보고 나서 나에게 제일 많이 드는 마음에 드는 것 그걸 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1월 효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그 종목 중에서 2025년에 스타 종목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시장 성격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1월 들어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들 약간 라이트하게 접근을 하시고 그 중에서 진짜 배기 종목에 베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로봇도 돌아가고 2차전지 돌아가고 반도체 돌아가고 올라갈 때마다 막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이건 1월 효과다. 예, 1월 효과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되 그 중에서 진짜 배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몸풀기 1월은 몸풀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아마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증시 뭐 1월에 강한 종목이 2025년 스타 종목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비관적인 안 좋은 시장에서 그런 스타 종목이 나올 수 있는가? 매번 나왔어요. 그죠? 그나마 우리 한국 증시가 최근에 긍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변수를 본다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누가 뭐라 그래도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낮은 밸류. 이건 우리 긍정적인 변수예요. 나쁜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전망. 누가 좋은 얘기를 합니까? 정말 근거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빼고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연초에 급등이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수급도 말씀을 드렸죠. 2022년부터 무려 19조의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가 작년 7월부터 해서 얼마 팔았다고요? 18조를 팔았습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에 대한 급한 매물이 다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굳이 삼성전자를 산다면 저는 말리지는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다만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삼성전자 10%만이 간다 그러면 다른 종목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다른 걸 보는 게 낫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급한 불은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를 사라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삼성전자가 수급이 좀 진정이 돼서 주가가 안정이 된다면 긍정적인 점은 지수가 안 빠질 거 아닙니까? 최소한. 덜 불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1월의 장이 아마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맛보기를 하던 그 종목들 중에서
진짜 2025년 스타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1월에 움직인 종목들은 뭐 짧게 매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그 중에서 진사가 나오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들을 한 번 더 복귀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 베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우리 뭐 긍정적 변수 중에서 그래도 우리 정치적인 뭐 상황이 전국이 안 좋긴 하지만은 진도는 나가잖아요. 느리긴 해도. 자, 그런 부분도 나쁘진 않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어떤 엔지니어 그리고 섹터 애널리스트의 관점보다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SK 하이닉스의 급등과 오늘의 차익 매물 하락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 자, 그 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